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40대 가장 윤재석 씨는 떨어진 집값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마피 1억 넘게 떨어지며 엄청난 손해 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돼? 송도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건 신축 아파트잖아. 최근 들려오는 부동산 규제 소식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보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금지 등 재석 씨처럼 신축 아파트에 영끌했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면서 잔금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대체 재석 씨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22년 초 인천 송도의 한 전셋집. 40대 부부인 윤재석 김지연님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엄청 크지 않았지만 맞벌이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12년 차인 두 사람은 송도에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웠죠. 재석 씨는 송도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다녔고 지연 씨는 송도 중심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가까운 거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스며들었죠. 오피스텔은 편리했지만 좁은 공간과 전세 계약의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이 말은 부부가 자주 하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서울은 이미 불가능한 가격.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은 송도의 바닷가 바로 근처였습니다. 오션뷰 신축이 들어서고 인프라도 엄청 좋아진다던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시 송도는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송도의 삶이 만족스러웠던 부부는 기대에 가득 찼죠.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당시 송도는 호재가 너무 많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송도 6809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송도의 분양권 시장은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그들에겐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품은 입지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송도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전용 84타입 아파트가 13억을 돌파했고 50평 펜트하우스는 21억을 기록했죠. 서울의 폭등과 대출 제한으로 투자자들이 송도로 몰려들었고 재석 씨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기회야. 송도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뛴 적 없었어. 재석 씨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지연 씨도 동의했죠. 당첨만 되면 3억은 기본으로 벌고 들어가는 거야. 입주 때 전세 줬다가 몇 년 뒤에 팔면 금방 10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송도 6809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국제도시의 미래 가치를 믿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했죠. 긴장 속에 발표된 청약 결과 운 좋게 당첨되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경쟁률 4대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8억 8,400만 원. 계약금 20%를 내고 분양가의 60%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내 집을 갖는 거야. 부부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송도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꿈이 곧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이어질 걸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송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강남과 마용성 그리고 수도권 핵심지로 옮겨갔습니다. 송도는 점차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송도는 입주 물량 폭탄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609와 809의 신축 공급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도 1에서 409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죠. 재석 씨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를 시작한 인근 단지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었던 거죠.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부동산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송도 투자자들의 불안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입주 때 맞춰서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전세 시세도 생각보다 낮네요. 잔금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재석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래도 송도잖아. 인프라도 점점 좋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지연 씨도 동의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송도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와 황량한 주변 환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여기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잘못 투자한 건 아니겠지? 지연 씨는 차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죠. 2025년 초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석 씨 부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분양받은 84타입 아파트의 분양권은 이제 마피 1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 8억 8,400만 원 대비 최소 1억 손실. 전세를 끼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도 6809의 전세 시세는 3억 중반대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준다고 해도 옵션 비용과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4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계속 가져가면 언제 팔 수 있을까? 부부는 밤마다 손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 호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송도의 교육 인프라와 국제도시로서의 잠재력, 버틸 이유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실거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재석 씨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에는 좌절과 후회의 글만 가득했죠. 위약금 내고 계약 포기할까 봐요. 입주해도 전세 안 나가요. 빈집으로 두고 이자만 내는 중입니다. 결국 부부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송도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송도 1에서 409는 여전히 핵심 입지로 평가받지만 6809는 인프라 부족과 입주 물량 과다로 현재 하락폭이 심각합니다. 기다리면 오를 테지만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마피 1억의 광고에도 문의도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뼈아팠죠. 재석 씨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송도 6809의 미래를 믿고 버티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하거나 두 가지 모두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카페 장사가 잘 안되면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2025년 5월 재석 씨 부부는 결국 마피의 분양권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죠.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마피 1억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인천 송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I1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 80%에서 2025년 5, 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09,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 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